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한 슈퍼그래머. 이번 강의는 as 원급입니다. as 원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단어는 사실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막상 설명을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막상 내가 문제를 푼다. 그랬을 때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단원 중에 하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수구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 영작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영작을 했을 때 의외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고 실제 영작을 했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잘 대비를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일단 모양을 봤더니, 구문의 모양을 봤더니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급 또는 최상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정도. 근데 이제 원급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제로예요. 더하거나 덜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은 원래라는 표현이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에요. 원래 모양. 비교급은 더하거나 덜한 거겠죠. 자, 최상급은 뭔가 최상이거나 최하이거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게 최상급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모양이 as, 형용사, 부사, as일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급이 있는 품사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냐? 형용사와 부사라는 품사만, 얘네들만 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형용사 부사에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탐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탐이 원래 탐이 있고 더 탐이 있고 덜 탐이 있고 최상탐이 있고 최하탐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용사하고 부사에만 급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급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원급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원급은 말 그대로 원래 모양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부사 모양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모양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급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old라는 단어 형용사 이미 알고 있잖아. kind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well이라는 부사 이런 거 이미 알고 있고, carefully 이미 알고 있는 원본 단어잖아요. 원본 단어.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근데 문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문으로 문법적인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시는 거냐? 간단합니다. as 사이에 내가 쓰고자 하는 원급인 형용사 또는 부사를 as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이 두 번째 as 뒤에는 비교 대상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비교가 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주어인 A와 비교 대상 B가 as 원급이니까 같다. 똑같은 만큼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뭐뭐만큼,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is as old, kind 또는 as him 또는 he is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비교대상 주어가 첫 번째 A고 비교대상 B가 두 번째 as 뒤에 있는 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친절하다. 인데 as가 들어감으로써 be만큼, be와 똑같은 만큼, 즉 equal이라는 거죠. 자, 그녀는 be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그 be만큼 친절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She drives as well as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교 대상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정도라는 거죠. 이 as 사이에 있는 이 원급만큼이라는 거죠. 이꼴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운전을 잘하는데 누구만큼 그만큼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운전을 주의 깊게 해. 조심스럽게 해. 근데 누구만큼 그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문을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쉽게 집어넣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화살표 한번 볼까요? 보통 as 다음에 him, her, me 등으로 쓰며 다음에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as, 두 번째 as,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비교 대상이 온다 그랬죠. 첫 번째 as, 두 번째 as, 여기에 비교 대상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문장의 비교 대상은 그냥 him이라는 목적어처럼 와 있고, 이 문장의 비교 대상은 he is라고 주어 동사로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로 나와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똑같죠. 자,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친절해. 그만큼이 되는 거고, 그녀는 친절해. 그가 친절한 만큼.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아요. 자, 근데 왜 여기는 힘이 되고 여기는 he is가 되냐? 왜 그러냐면 이때 이 as는요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as는 자,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째 비교 대상 앞에 있는 이 as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변신 계물이 될 수 있어요. 단 결정되는 건 뒤에 어떤 모양을 쓰느냐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자, 근데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때 주의해 줄 건, 자, 여기는 지금 동사가 비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를 쓰실 때 똑같이 비동사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He works as hard as me 돼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as가 전치사가 돼서 명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me로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뒤에 as를 접속사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은. 그랬더니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동사를 잘 보세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동사에서 이 뒤에 있는 동사는 똑같이 work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동사 대신하는 거죠. 영어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쓰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사인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do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do가 일단 시제가 과거가 아니죠.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did는 탈락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I죠. I니까 do를 써야지 does를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조동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서 he can work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기가 아니라 미안.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 얘기했죠.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he 다음에 조동사인 can work 띠리리 하고 as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가 접속사니까 여기 I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can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원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원급을 이용해서 뭐뭐만큼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말하거나 쓰고 싶다라면 어떻게 쓰면 되냐? as 원급, as 비교 대상. 이 순서대로의 구문을 지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be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격 대명사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힘 이렇게 목적격 대명사로 쓰는 방법도 있고 뒤에 주어 동사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as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속사로 쓸 때 반드시 주어 동사를 쓰게 될 때 앞에 비동사면 비동사, 얘처럼 조동사면 조동사, 그쵸?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as, 형용사 부사 원급 as, 뭐뭐만큼에서 앞에 했던 게 그대로 또 예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얘를 시험 문제로 받아서 영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작을 한다. 영작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마이크는 키가 크다를 먼저 영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문장이죠. 즉, 이 부분은 원급 비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띠리리만큼이라는 것은 원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주전의 문장은 뭐예요? 마이크는 키가 크다 이죠. 그죠? 그럼 얘를 먼저 영작을 해보세요. 마이크는 키가 크다라고 영작을 해보세요. 마이크 그 다음에 is tall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추가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그의 아버지만큼 크다. 그러면 띠리리만큼이니까 as 원급을 집어넣으라고요. 자, 앞에 as, 뒤에 as, 그리고 여기다가 그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his father 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를 접속사로 쓴다라면 his father is 이렇게 써도 둘 다 정답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뭐만큼을 나중에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원본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캔디는 딱딱하다. This candy is hard 라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문을 아니까 as, 원급 as, 비교 대상을 아니까 그 순서에 맞게 형용사 앞에 as, 뒤에 as, 그 다음에 뒤에 비교 대상 a rock 혹은 a rock is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둘 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명사 하나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것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됐나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두껍다가 원본 문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저 책만큼이 추가로 삽입돼서 들어간 걸 거 아니에요. 원본 문장은 이 책은 두껍다였고. 그럼 얘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This book is thick. 두꺼운 거죠. 그죠? 근데 저 책만큼 as that one 혹은 that one is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영작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틀리지 않고 싶으면 2단계로 하세요. 2단계로 원래 원본 문장에다가 띠리리만큼을 집어넣는 느낌으로 영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not이 들어가 있어요. not as 원급 as예요. 그러면 not이 없을 때는 뭐뭐만큼 뭐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not이 있으니까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이 not이 붙으면
첫 번째 있는 이 as는 so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솔직히 not이 있을 때 as보다 so가 더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not 그 다음에 as 써도 되고 so 써도 되고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오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뜻은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차는요, 나의 것만큼 뭐 하지 않다? 좋지 않다, 멋지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너의 방은 크지 않다, 나의 것만큼. 됐나요? 이 호수는 자, 크지 않다, 뭐만큼? 바다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않다가 되는 이유는 이 앞에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영작을 하는 방법 해볼게요. 자,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가 원본이고 얘가 삽입된 거고, 너의 방은 크지 않다가 원본인 거고, 그 다음 호수는 크지 않다가 원본이겠죠. 그래서 뭐뭐만큼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를 영작해 보세요.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 His car is not, 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is not n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것만큼 as 뭐 my car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한 단어로 하면 mine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my car is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얘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까요? 너의 방은 크지 않다를 먼저 하는 거예요. Your room is not big 혹은 large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방만큼 그러면 as 이거 두 번째 as가 not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as가 not 다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as 그 다음에 내 방이니까 my room 해도 되고, 그걸 한 단어로 써서 소유격 대명사인 mine으로 써도 되고, 혹은 my room is 라고 접속사 취급을 해도 되고. 이해됐죠? 자, 얘 한번 해볼까요? 호수는 크지 않아요. lake is not big 했어요. 그래서 not하고 big 사이에 첫 번째 as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big 다음에 두 번째 as, 그 다음에 바다만큼 해서 비교 대상인 on ocean 이라고 써도 되고, on ocean is 라고 써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 일시 정지 해놓고 요거를 필기를 다 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했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면 정지, 필기 시작. 자, 필기 다 하셨죠? 자, 원급의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원급이 들어가 있는 수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as, 원급 as, possible 입니다. 이 as possible은 as 주어 can 또는 could로 바꿔 쓸 수 있죠. 됐나요?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You had better run fast. 자, 원본 문장은 You had better run fast 였겠죠. 너는 뭐뭐 하는 게 더 좋아. 즉, 달리는 게 좋아. 어떻게 달리는 게 좋아? 빠르게 달리는 게 좋아. 자, 근데 as가 들어가면, as possible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가능한 띠리리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가능한 띠리리하게. as possible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빠르게 달리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대로 얘랑 같은 모양으로 써보면, 똑같이 You had better run as fast as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You can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You c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can인 이유는
이 앞에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아닌 거죠. 과거일 때 could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can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원급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